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출신 김영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네, 장관님, 국민들이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2016년만 해도 사드 배치가 2017년도 연말에 배치될 거라고 보도가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사드 배치 계획이 5월 달에 배치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사드 배치를 이처럼 기습작전하시지 전개하고 또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면서 이렇게 속도전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시기를 언급함에 있어서는 2017년 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 표현 이외에 저희가 달리 표현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북한의 그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점점 그것이 빨라지니까 우리가 이왕에 배치하기로 한 그 사드의 작전 운용을 좀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언급하지 않으셨다 그러는데 각종 언론 보도는 확인해 보셨겠지만 12월설에서 5월설로 지금 보도는 그렇게 바뀌신 건 아시죠? 그래서 보도를 하는 그 분들이 네. 여러 가지 일을 추정을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십니다. 12월설과 5월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불안해지고 주변 국가도 그것에 자극돼서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고립돼 가고 있는데 왜 기사 바로잡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부지 확보도 예상보다 늦어졌고 부지 확보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또 작전 운용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체계의 전개 문제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너희는 왜 이렇게 사드를 공개적으로 추진하느냐, 좀 은밀히 하면 여러 가지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보안상 문제도 있어서 우리가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 문제는 앞으로 국방부에서도요. 그 언론에서 혹시 오보나 국방부의 일정과 다랐을 때는 꼭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변인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을 우리 기자단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사드 배치 결정하기 전에 엑스펜더 레이더 결정하기 전에 15차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도 잘 준수했는데 왜 우리 국방부는 공청회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도 준수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일본은 두 곳에 네. SPY-1 FBM 레이더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도 지자체장에게 방위성 차관이 가서 이곳에 레이더를 배치하기로 했다 통보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래도 차분하게 그러냐라고 그 지역 지자체장이 인식하고 그 후로부터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그런 토론 설명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가서 배치한 것을 통보를 했을 때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극렬한 반대 시위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의 입장에서 차분하게 그렇게 주민들과 앉아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진행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국민적인 수준 차이입니까? 그런 수준의 제가 듣기에는 수준 차이로 들리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은 이제 사전에 저희 국방부가 미리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다는 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겁니다. 복합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걸
저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진행하니까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그런 그것에 이제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겁니다. 여건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영향 평가 말씀하셨는데 환경 영향 평가는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 절차에 준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보호구역 지정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죠. 군사보호구역 지정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조차도 지금 협의 중인데 사드 배치를 벌써 미사일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배치와 전개의 문제를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무기 체계를 상당한 분량이 되니까 시차에 따라서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 지정 전략 환경 영향평가 꼭 받으실 거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그거 대상이잖아요. 꼭 받아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따라서 잘 조건 얘기해 검토할 보십시오.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 있죠? 그것은 이제 군사상 필요했을 경우에 유보할 수 있는 조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파 규정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헌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환경 영향 평가법에 그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뭐 장관님 들어보셨겠지만 주한미군 측에 전용 공여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소파의 국내 환경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원님, 이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규를 누구보다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그 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소파를 자꾸 근거로 대시면 소파는 미군의 군 시설과 미군의 안전을 지키는 건데 국방부 장관이 지금 미국의 국방부 장관 아니시잖아요. 제가 의무 조항이 아니래도 우리가 꼭 하셔야 된다고요. 국민의 안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약속을 하세요. 지금 꼭 하고 있습니다. 꼭 하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성주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주군의 입장은 제3부지에 배치하면 성주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가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성주 CC를 우리가 부지로 확정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성주군은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주군에서 지금 그 군수의 의견서 아직 못 받으셨죠? 무엇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십니까?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한 군의 의견서를 지금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네, 아직 받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군수뿐만 아니라 거기 성주 군민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현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성주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롯데 부지와 국방부 토지 맞교환이요. 누가 먼저 제안하셨어요? 누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국방부가 그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지를 획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가 하는 그러한 검토 과정 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제안은 했을 거 아니에요. 롯데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자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수용을 하는 방법, 매입을 하는 방법, 교환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률 그러니까 의견은 그러니까 롯데가 먼저 제안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국방부가 제안한 거죠. 예. 네. 제안을 하니까 롯데 측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던가요? 저는 그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롯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런 사업에 협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는 애국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 추구가 가장 큰 목적인데요. 롯데는 이미 중국에 10조 이상의 투자를 해놨습니다. 또 특히 롯데 지금 오너는 많은 지금 범죄 행위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노리고 국방부가 롯데 성주골프장 선택한 거 아닙니까? 국방부가 그러한 얕은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얕은 생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예요. 근데 그 이윤 추구를 하고 지금 이처럼 큰 막대한 피해를 보는 롯데가 왜 했을까요? 왜 국방부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항 수단이라는 것이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을 국가가 한다고 하니까 기업으로서는 굉장한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국으로부터도 그렇고 우리 그게 국민들에게 설득된다고 좀 생각되십니까? 롯데란 기업이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10조 이상의 피해를 감당하면서 국방부에게 흔쾌히 부지를 제공하셨다고 믿으세요? 저는 저희가 롯데가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면 네. 저희는 저희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롯데하고 대화를 했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시 롯데 신동민 회장 아니면 그 오너가 아니면 임원과 혹시 장관님 통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희 국방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직접 통하셨죠, 장관님?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K스포츠단 미르재단 본인 얘기는 선의로 기부를 제안을 했지만 그것이 선의였을까요? 기업인들에게는?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직권남용 아닙니까? 롯데가 이렇게 지금 약점이 많은 회사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해서 협조를 요청했을 때 롯데 측에서 장관님의 진정성을 믿었을까요? 그건 국가의 권력으로 봤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통화가 그 자체가 권력이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똑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 우리나라 문화를 위해서, 문화 창조를 위해서 선의로 제안했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걸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롯데가 수조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롯데가 이익을 보면서 그럼 결정을 했다고 말할 수가 이익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강취된 거죠. 그 자기들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오너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 국가의 권력이 무서워서 결국은 자기의 성주 땅을 제공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건 이사의 결정 사항이지 오너의 결정 사항도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시면 장관님이 왜 통화하셨어요? 장관님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몇 차례 통화하셨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바로 이런 문제점에서 시작된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누구랑 하셨습니까? 회장께 했습니다.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관님. 네. 이거는 국방부가 직접 롯데에게 토지를 막교환에 압력을 가하신 겁니다. 직권 남용하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게 무슨 압력을 가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시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지금 취지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문화 창조를 위해서 선의로 제안했던 말씀과 장관님 말씀은 같습니다. 그건 저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제 소임을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외교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오늘 미 국무장관이 방한했고요. 또 중국도 4월 달에 정상회담이 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 미러 정상회담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열강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만약 이러한 열강들의 회담을 통해서
사드 배치에 변화가 생긴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조기 배치를 추진하는 당국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우습게 될 것 같죠? 아까 국방부 장관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 때문에 사드 배치가 한미 간에 합의가 되어 있고 또 한미 간의 그러한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을 기초로 해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차관님 생각은 지금 미사일 발사대가 이미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사드 문제 미국과 재논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한미 간의 정부 차원에서 합의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입장은 그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 자국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FTA, 양국 간에 약속된 FTA를 재협상한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 외교부나 우리 정부는 말 한마디 못합니까?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FTA 재협상을 제의하거나 한 건 없습니다. 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신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드 배치를 이제 차관님은 이제 외교 전문가시니까 국회에서 논의하고 동의 절차를 밟게 되면은요, 많은 외교적인 전략적인 카드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정상 간의 어떤 회담에 대한 여지도 우리가 둘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의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드 문제를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미국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 우리 외교력을 강화시키고 외교적인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요. 또 법제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미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또 소파에 따라서 무기 체계를 들여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게 일단 정부의 입장으로 되어 참 있습니다.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사드 문제는 원래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었죠. 그런데 현금 보상을 하지 않고 토지 막교환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피해가는 겁니다. 편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차관님 그거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아직도 이 문제는 법적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유권 해석에 대한 확정판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게 지금까지 했던 정부의 입장이고요. 또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동의 절차를 가정했을 때 어떻습니까? 외교부 차관으로서 또 장점도 있고 득도 있겠죠?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좀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국회 비준이라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많이 부합이 된다 보는 것이요. 첫째는 사드 배치, 그러니까 사드라는 무기 체제의 실효성을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국방, 외교, 경제 등 국익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둘째는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함으로써 대치 국면의 미중 관계의 협상의 여지도 만들어줄 수 있고 냉각된 한중 관계의 시간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친다면 사드 배치로 인한 국론 분열도 통합시킬 수 있는 좋은 안입니다. 사드를 하자 말자가 아니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면서 국민과 함께 지혜를 짜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의 입장은 하여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다는 점을 갖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있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표정 보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사드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분, 또 찬성하는 분, 다 국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지혜를 짜야 될 때입니다. 양자택일을 하는 것은 한반도를 화약고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교훈을 삼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다시 우리가 답습한다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 사드 정책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서 국민들과 함께 진행해야 된다. 대외안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당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무기 체계를 상당한 분량이 되니까 시차에 따라서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 지정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꼭 받으실 거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그거 대상이잖아요. 꼭 받아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따라서 잘 조건 얘기해 검토를 할 보십시오.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 있죠? 그것은 이제 군사상 필요했을 경우에 유보할 수 있는 조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파 규정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헌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환경 영향 평가법에 그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뭐 장관님 뭐 들어보셨겠지만 주한미군 측에 전용 공여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소파의 국내 환경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원님, 이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규를 누구보다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그 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소파를 자꾸 그 근거로 대시면 소파는 미군의 군 시설과 미군의 안전을 지키는 건데 국방부 장관이 지금 미국의 국방부 장관 아니시잖아요. 제가 의무 조항이 아니래도 우리가 꼭 하셔야 된다고요. 국민의 안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답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약속을 하세요. 지금 꼭 하고 하시겠다고. 있습니다. 꼭 하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성주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주군의 입장은 제3부지에 배치하면 성주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가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성주 CC를 우리가 부지로 확정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출신 김영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네, 장관님, 국민들이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2016년만 해도 사드 배치가 2017년도 연말에 배치될 거라고 보도가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사드 배치 계획이 5월 달에 배치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사드 배치를 이처럼 기습작전하시지 전개하고 또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면서 이렇게 속도전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시기를 언급함에 있어서는 2017년 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 표현 이외에 저희가 달리 표현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북한의 그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점점 그것이 빨라지니까 우리가 이왕에 배치하기로 한 그 사드의 작전 운용을 좀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언급하지 않으셨다 그러는데 각종 언론 보도는 뭐 확인해 보셨겠지만 12월 설에서 5월 설로 지금 보도는 그렇게 레이더를 배치하기로 했다 통보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래도 차분하게 그러냐라고 그 지역 지자체장이 인식하고 그 후로부터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그런 토론 설명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가서 배치한 것을 통보를 했을 때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극렬한 반대 시위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의 입장에서 차분하게 그렇게 주민들과 앉아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진행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국민적인 수준 차이입니까? 그런 수준의 제가 듣기에는 수준 차이로 들리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은 이제 사전에 저희 국방부가 미리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다는 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그겁니다. 가지 복합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걸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진행하니까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그런 그것에 이제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겁니다. 여건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영향 평가 말씀하셨는데 환경 영향 평가는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 절차에 준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보호구역 지정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죠. 군사보호구역 지정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조차도 지금 협의 중인데 사드 배치를 벌써 미사일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배치와 전개의 문제를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 배치 일이 바뀌신 건 아시죠? 그래서 뭐 보도를 하는 그 분들이 네. 뭐 여러 가지 일을 뭐 추정을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십니다. 12월 설과 5월 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불안해지고 주변 국가도 그것에 자극돼서 좀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고립돼 가고 있는데 왜 기사 바로잡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부지 확보도 예상보다 늦어졌고 부지 확보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또 작전 운용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체계의 전개 문제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너희는 왜 이렇게 사드를 공개적으로 추진하느냐 좀 은밀히 하면 여러 가지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보안상 문제도 있어서 우리가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 문제는 앞으로 국방부에서도요. 그 언론에서 혹시 오보나 국방부의 일정과 다랐을 때는 꼭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변인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을 우리 기자단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사드 배치 결정하기 전에 엑스펜더 레이더 결정하기 전에 15차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도 잘 준수했는데 왜 우리 국방부는 공청회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도 준수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일본은 두 곳에 네. 그 SPY-1 FBM 레이더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도 지자체 장에게 방위성 차관이 가서 이곳에 시고 뭐 거기에 따라서 성주군은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군에서 지금 그 군수의 의견서 아직 못 받으셨죠? 무엇에 대한 의견을 그러니까 말씀하십니까?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 구역과 관련한 군의 네. 의견은 저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아직 받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군수뿐만 아니라 거기 성주 군민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현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성주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그 롯데 부지와 국방부 토지 맞교환이요. 누가 먼저 제안하셨어요? 뭐 누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국방부가 그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지를 획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가 하는 그러한 검토 과정 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제안은 했을 거 아니에요. 롯데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자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뭐 수용을 하는 방법, 매입을 하는 방법, 교환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률 그러니까 의견은 그러니까 롯데가 먼저 제안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국방부가 제안한 거죠. 예. 네, 제안을 하니까 롯데 측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던가요? 뭐 저는 그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롯데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런 사업에 협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는 애국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 추구가 가장 큰 목적인데요. 롯데는 이미 중국에 10조 이상의 투자를 해놨습니다. 또 특히
롯데 지금 오너는